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텔아비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무용수, 안무가, 저널리스트인 그녀는 탱고 오브 나운둘이 추는 춤이다의 새로운 의미를 더했습니다. 2024년 오리 린케브스키는 노르웨이의 유명한 베르겐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몇 달 후 공연이 취소됐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고 얼마 전 오리 린케브스키는 차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이 스튜디오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 오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오리와 함께 아이셉 4days 위클리를 시작했을 때 오리가 자주 나왔어요. 다시 만나 반갑지만 이런 상황이라 아쉽네요. 전혀 예상 못하셨죠?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을 거예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전에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매우 진지하게 임했던 일이니까요. 당신은 임신한 상태로 거의 9개월 동안 스튜디오에 오셨고 출산 매뉴얼도 준비하셨죠? 정말 대담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주제에 있어서 한계를 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출산 준비 코스는 1인극이에요. 댄스와 연극이 결합된 작품이죠. 이 작품은 먼 미래, 우주 깊은 곳에서 외계 종족이 지구의 출산 관행을 탐구하는 SF 형식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2021년에 아코 프린지 페스티벌 연극축제에서 이 작품을 초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국제적으로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르겐도 그 투어 일정 중 한 곳이 될 예정이었어요.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이곳은 예전에 가본 적이 있고 꽤 유명한 축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초대했고 이건 이미 10월 7일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맞나요? 그들은 2023년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 저를 초대했어요. 그 해는 다른 투어로 못 갔고 2024년에 그들이 다시 초대해줘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식 초대장을 받은 지 몇 달 후에 그 축제 측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받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무대를 주고 싶지 않다며 초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와, 그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정말 마음 아프셨겠어요. 다들 이런 일 겪었으니 놀랄 일도 아니죠. 특히 10월 7일 이후 몇 달 동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법적 문제보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으셨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물론 갈등이 정말 압도적이었고 우리는 전쟁이 시작된 지 몇 달밖에 안 된 시기였어요. 정말 강렬했어요. 여기 분위기가 강렬했어요. 그리고 안전상의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저희에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노골적인 모욕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유대인이라서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살아서인가요? 저는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았어요. 며칠 동안 정말 슬퍼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페스티벌 측에 이메일로 그들의 결정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표현하며 답장을 보냈어요. 저희는 여러 번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상황이 악화됐고 결국 일이 더 커졌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노르웨이 정부가 아니라 페스티벌이었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이 노르웨이 내에서 큰 화제가 돼서 실제로 그 페스티벌 자체가 폐지되기까지 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해 페스티벌은 취소됐어요. 그들은 자금을 잃었어요. 제 상황과 관련된 일로 인해 안 좋은 언론 보도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후에 다시 페스티벌을 열어서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 좋은 일이라 그들이 생각해요. 사과했나요? 아니요. 다시 초대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베르겐에서 출산 준비 과정을 공연했고 또 다른 제 작품인 댄스 공연을 오슬로에서 다른 플랫폼을 통해 선보였어요. 아직 다시 초대받지는 않았어요. 사실 다시 해본 적은 없어요. 당신은 정말 끝까지 가기로 결심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런 식의 정당함을 얻었죠. 그게 바로 몇 달 전인 5월에 얻은 것이고 이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쏟았어요. 그런데 왜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나요? 설령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로부터 더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인정과 명예회복을 얻는 것 마무리된 외에는요? 느낌은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제가 거절당했다고 느낀 게 아니라 그들이 저를 국적이나 종교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 정말 중요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알리는 게 옳은 일인지,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일인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든든한 노르웨이 변호사 덕분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뻐요. 이건 저와 한 페스티벌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예술가들과 다른 나라의 예술가들이 맞아요. 겪고 있는 단순히 일입니다. 피해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일은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테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거니까요. 정말 그래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예술가들도 보이콧을 당했고 러시아 예술가들도 보이콧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화적, 예술적 보이콧과 학문적 보이콧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 세상에서 정말 큰 이슈예요. 특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것이 이 지역의 안정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초대를 받지 않는 것이 갈등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더 나은 현실을 위해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는 게 정말 옳은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럼 이제 강신이 새롭게 고안한 태어나는 사람의 관점에서 새롭게 풀어낸 출산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럼 여름 어린이 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그 쇼가 어떻게 변화해서 이제는 그에 맞는 어린이 책을 써야 할 정도로 발전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저는 출산 준비 과정을 태어나는 아이, 즉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는 관점에서 재해석해 봤어요. 그리고 그 공연의 제목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예요. 이 공연은 8월 말에 텔아비브 중심에 있는 비쿠르야이 팀센터에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초연될 예정이에요. 이 공연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행성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 행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SF적인 경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공연이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SF라면 아이들이 웃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적인가요? 아니면 충격과 경이로움을 주기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제 생각에는 바라건대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육적이고 관객을 웃기며 몰입하게 해요. 관객 참여도 많고 저도 저글링을 배웠어요. 이번 공연을 위해서. 바로 그래서 그거예요. 제가 저글링을 하게 될 거예요. 관객석 아이들과 저글링 중입니다. 정말 상호작용이 많아요. 상호작용이 있어요. 작은 우주선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우주선과 로봇을 좋아해요. 제가 출산 준비 강좌에서 사용했던 무대 언어를 어린이들과 더 어린 관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 정말 멋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앞으로도 계속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리.